함서원, 진화 부부의 육아 멘토로 나선 은영 박사가 이들 부부의 상태를 진단했다. 20일 방송한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이와 아내의 맛에는 육아로 숱한 갈등을 겪던 함서원, 진화 부부가 은영 박사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 이날 함서원과 진화는 박사를 앞에 두고 또 다투었다. 함서원은 과자 때문에 혜정이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진화에게 당신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같은 말을 또 한다. 혜정이가 소심한 건 남편을 닮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화는 내가 딸 걱정도 못하냐며 발끈했다. 박사는 아이는 건강한데 부부가 문제라며 혜정이는 소리에 예민하다. 엄마, 아빠가 큰 소리를 내고 싸우면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가 됐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육아 상담이 아닌 부부 상담을 시작했다. 진화는 아내가 말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나이 차이가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이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박사는 너무 직설적이거나 말이 너무 많을 땐 잠깐 멈춰달라고 신호를 보내라고 답했다. 이어 함서원에게는 진화에게 더 친절하게 말해라. 당신이 제정신이야? 이런 말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함서원은 남편에게 물건을 사주면 난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안 중요하면 왜 날 힘들게 하냐. 내가 이거 사주려고 고생하는 데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하지만 박사는 이 부부는 엄마와 아들 사이 같다. 두 사람은 부부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함서원 씨가 조심하라. 내가 사줬는데 이런 말은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말. 진화의 그런 반응은 미안한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람에겐 중국어보다 마음의 번역이 시급하다. 진화도 혜정이처럼 소리에 예민하다. 안 좋을 때는 혼자 조용히 돌아. 부부 관계 회복이 딸의 행복이라고 덧붙였다. 함서원과 진화는 서로에게 화해의 손길을 건넸다. 이날 방송에서는 둘째 임신을 위해 한의원을 함께 방문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18살 연상연하 커플이자 국제부부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이들 부부가 박사의 조언대로 달라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아진다. 20일 밤 방송된 종합 편성 채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는 동네 주민이 성가인 아버지에게 사인을 부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본 박명수는 함서원에게 병원에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사인한 적 있지 않냐며 농담을 건넸다. 함서원은 웃으면서 민망해했다. 진화도 이 말을 알아듣고 웃었다. 박명수는 진화에게 함서원이 성형 수술한 것을 아냐고 물었고 진화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명수는 수술 전에 함서원을 만났어도 결혼했을 것 같냐고 질문했다. 진화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곤란해했다. 이어 지금이 좋다고 말했다. 배우 함서원과 진화 부부가 둘째 임신을 위해 한방병원을 찾았다. 2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함서원 진화 부부가 한방 처방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방병원을 찾은 함서원은 한의사에게 둘째가 늦어져서 불안하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한의사는 나이가 문제는 아니다. 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 적당한 금욕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줬다. 함서원과 진화 부부는 둘째 임신을 위해 함께 춤을 맞으며 파이팅을 외쳤다. 한편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장대호 39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JTBC는 20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장대호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7일 오전 1시 47분쯤 장대호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한 뒤 사건을 담당하는 고양경찰서로 인계될 당시 취재진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결혼 여부, 미혼, 성별, 남자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 알 권리 존중 및 강력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훈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30일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대훈은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도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막말을 남기기도 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장대호의 얼굴은 경찰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장대훈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입감 중인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예정이다. 북한의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최근 미국 북한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이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 황해북도 평산 강변에서 나온 검은 물질은 우라늄 공장 폐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평산 우라늄 공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언급했던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중 하나다. 보글은 방송에서 예성강 지류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학 공장이, 아래쪽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는 저수지가 있다. 공장에서 저수지까지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 양쪽이 새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프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이 저수지가 아닌 예성강 지류에 유입됐고 결국 서해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인 최한건 박사는 평산 공장이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렬만 하는 곳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농축 분리 등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진화는 딸 혜정이와 멋있게 차려입고 백화점에 들어섰던 상태. 진화는 문화센터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들뜬 기분도 잠시 방실방실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사이에서 혜정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큰 결단을 내린 진화는 함소원과 육아의 의로 불리는 대한민국 대표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를 만나게 됐다. 오은영 박사는 함진 부부와 만나는 순간부터 특유의 남다른 첫 대면법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함진 부부를 기대감으로 들뜨게 만들었다. 이어 함진 부부는 오은영 박사에게 초보 부모라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며 육아 비법을 받기 위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소한 것에서 함진 부부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를 지켜보던 오은영 박사는 육아 비법을 잠시 접어두고 본격 부부 솔루션을 제시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홍콩 반정부 시위를 폄하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계정 수십만 개를 정지시키고 이들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밝혔다. SNS 기업들은 적발된 계정 대부분이 정치적 선동 목적으로 급조된 일회성 계정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트위터는 앞으로 중국 국영 매체의 광고를 정치적 선전물로 간주하고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 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위터는 19일 현지 시간 자체 블로그를 통해 상당한 국가적 지원을 받는 정보 작전에 연루된 계정 936개를 삭제했다고 알렸다. 트위터는 동시에 홍콩 시위대를 상대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국가적 지원을 받는 작전에 동원된 계정 약 20만 개를 적발해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계정들은 고의적으로 명확하게 홍콩의 정치적 혼란을 심으려고 했고 시위의 정치적,
법적 입장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위터는 차이나 데일리 같은 중국 관영 영사지가 트위터에 올리는 광고에도 홍콩 시위대가 서양과 결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앞으로 중국 관영 매체의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적발된 계정들은 대부분 최근에 만들어졌고 팔로워가 얼마 없으며 특히 일부 계정들은 중국 IP 주소로 트위터를 이용했다. 트위터가 중국에서 금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소를 사용하는 계정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다. 같은 날 페이스북도 1만 5천 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7개 페이지와 모두 2천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그룹 3개, 계정 5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비록 이번에 적발된 인물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음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홍콩 시위가 격렬해진 지난 7월부터 트위터와 함께 중국과 연관된 SNS 활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삭제된 페이지들이 대부분 2018년 이후에 생겨났고 가장 오래된 것도 2016년에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페이스북은 트위터처럼 관영 매체 광고까지 막지는 않기로 했다. 이번에 정지되거나 삭제된 계정들은 홍콩은 바퀴벌레다. 홍콩 시위대는 이슬람 국가 IS와 다를 바 없다 등의 메시지를 SNS에 퍼뜨렸다. NYT는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이 보지도 못하는 미국 SNS에 영어로 선동글을 올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 CFR에서 디지털,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애덤 시걸 국장은 중국이 홍콩 내 영어 사용자와 세계 곳곳에 더 많은 SNS 이용자들을 상대로 선동에 나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의 그레이엄 브루키 디지털 수사 연구소장은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자행했던 정보 작전들 2016년 미 대선 개입 등을 지켜봤다. 그 중에서 무엇이 효과적인지 무엇으로 모면할 수 있는 사정을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 2018년 대만 지방선거에도 이번처럼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주 공항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던 시위대는 지난 주말 170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도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쳤다. 이에 대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즉각 마련하겠다면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고교 시절 2주 인턴을 한 후 논문 제1저자에 등재돼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28씨가 공주대에서도 3주가량 인턴을 하고 논문의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발표 요지록이었다고 해명했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씨는 고3 때인 2009년 7월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약 3주간 단기 인턴십 활동을 했다. 당시 인턴십 면접 과정에서 조 후보자 아내가 딸과 동행했다. 면접관이었던 A 교수와 조 후보자 아내는 서울대 재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A 교수와 조 후보자 아내는 면접 이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주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A 교수와 조 후보자 아내의 관계 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 딸은 생명공학 기초 이론 및 실험 방법 연수를 위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언론에서 논문이라고 언급한 건 일본 국제학회 발표문으로서 공식적인 논문이 아니라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발표 요지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 딸이 학회에 참가하고 영어로 직접 발표했으므로 발표 요지록의 제3저자로 기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인 2008년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비 교수가 진행하는 실험에 2주가량 인턴으로 참여했다. 비 교수는 조 씨 동급생의 학부모였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명증에서 혈관 내 비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영어 논문에 고등학생 조 씨가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했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를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에 지원할 당시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넣었다.